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부경입니다. 지금부터 오늘 비트코인의 전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비트코인이 더 오를 것인지 아니면 이제 내리막길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시는 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저 오른쪽 꼭대기에서 보시는 요 그림 있죠? 요게 보키 씨께서 만들어서 설하신 64개의 그림입니다. 그 중에 하나죠. 이 그림은 보시다시피 맨 아래 효가 둘로 갈라져 있죠. 음입니다. 그리고 2, 3, 4, 5, 6, 7, 2, 3, 4, 5, 6 6개 중에서 나머지 5개가 양입니다. 이 보키 씨의 그림에 대해서 문왕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문왕왈 구는 여장이니 무령치녀이니라 하신 것이고, 다시 공자께서 이 문왕에 남기신 글을 판단해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시 공자가 상왈이라 해서 본인 스스로 이 보키 씨의 괴상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습니다. 그러고 난 것을 문왕의 아드님이 되시는 주공께서 이렇게 크게 그림을 제가 옮겨 그렸죠. 여기에 대해서 초효, 2효, 3효, 4효, 5효, 6효 그 각각에 대해서 효사를 쓰셨습니다. 그게 여기 주공왈 초육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돼 있고, 92, 93, 94, 95, 39 이렇게 돼 있고, 그 6개 효마다마다에 대해서 공자가 다시 상활이라고 해가지고 계우금리라고 돼 있죠. 이렇게 하나씩 둘씩 6가지를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괴는 천풍구개가 됐는데, 보시다시피 맨 위에 비트코인 프로스펙트라고 해가지고 비트코인은 세효로 삼아 비트코인의 입장이 돼서 여러분들이 함께 이 괴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이 비트코인은 세효이고, 이 모든 세상의 모든 것을 대응해서 상대해서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그 비트코인의 입장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같이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요 첫 효는 세효이고, 그에 상대되는 the world는 이 응효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커다란 그 최근의 움직임이 바로 요 6번째 상구에 나와 있죠. 이게 발동을 해서 수리미로 바뀌었죠. 수리미로 바뀌면서 이 괴가 천풍국괴에서 이 태풍대과괴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뀐 주역의 괴상을 비트코인의 앞날과 연결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체를 좀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여기 이 문왕이 말씀하신 요 7글자, 그 7글자와 그리고 공자가 설명한 그 요 4줄에 관련된 요 내용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2편으로 와서 6개 효에 관해서 주공과 공자님이 어떻게 설명하셨나 하는 거를 우리말 번역본을 통해 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의 앞날은, 이 괴의 모양이라고 한 것은 맨 꼭대기 위편에 나와 있던 6개 줄이죠. 그게 보키 씨가 건이천괴를 위에는 손이품괴, 그러니까 건이천괴를 위에 손이품괴를 아래에 놓은 형상입니다. 위에 3줄은 아버지 하늘의 강한 양획이고, 그 아래에 2줄 밑에 한 줄이 음으로 갈라져 있는 3줄은 큰딸 바람풍을 뜻합니다. 이 그림을 보며 큰딸의 입장에서 아버지를 바라보는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맨 아래의 음이 위에 5 양을 올려다보고 있는 형국인데 어떻게 하게 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만으로도
비트코인이 여러분의 입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예측해 볼 수 있답니다. 아무리 다 큰 딸이라고는 해도 유약한 여자 아닙니까? 부드러운 여자가 강하고 엄격한 아버님을 대놓고 밀고 올라가서 맞서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아버님께 계획을 그냥 말씀드리고 아버님의 허락을 기다려 보면서 아버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를 생각하면서 그 대답하시는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짐작해서 그 앞날을 생각하면서 조신하게 준비하고 힘을 비축하는 편이 어떨까요? 아, 네, 그렇게 하는 편이 좋겠다고요? 아니면 밀고 나가는 게 좋겠다고요? 여기까지 생각하신 분들은 참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주역을 그렇게 풀면 꽤 수월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비트코인은 어찌 될 것인지 벌써 짐작이 가십니까?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아주 어려운 주역, 과거에 조선시대도 그렇고 이 동양 삼국에서는 사소오경을 중심 텍스트로 해서 원전으로 해가지고 그걸 평생을 공부하면서 과거 시험을 보고 인재로 등용되고 국가의 나라의 그런 대신들이 되고 했었죠. 그 사소오경 중에서 가장 어렵고 최상위 경전이 바로 주역이죠. 그 어려운 주역을 가장 쉽게 터득할 수 있는 방법, 그 비법을 공부하는 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누구든지 지금부터는 중요한 일을 앞에 놓고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때나 자신의 앞날이나 그 밖의 세상의 무슨 일이라도 예측하면 좋겠다고 여길 때 잘할 수 있는 방법을 가장 쉽게 터득하고 싶은 분들을 모두 환영합니다. 주나라를 세운 문왕은 복희씨의 괴의 모양을 보고 만날 구자를 써서 천풍국괴로 삼아 맨 아래에 있는 효, 그 여자가 장대한데 이 여자가 남자를 꺾고 올라가는 탓에 같이 살지는 못하므로 그런 여자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여자는 양에 상대되는 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고 싶은 말씀이 어떤 그 편협한 그 차별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냥 여자는 문왕이 예를 들어서 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공자는 그렇게 말씀하신 문왕의 말씀에 대해서 천풍국괴를 설명한 뜻을 잘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풀어냈습니다. 부드러운 유가 굳셀 강을 만나는 것, 이렇게 풀었습니다. 문왕이 그런 여자는 안 된다고 한 까닭에 대해서 공자는 그런 여자와는 함께 오래 갈 수 없기 때문이라 하고 이해하였죠. 그런 여자는 함께 같이 살 수 없다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공자가 천지가 서로 만난다고 하였는데 그 하늘은 양을 뜻하고 땅은 음을 뜻하므로 그저 그냥 양을 대표하는 하늘이 음을 대표하는 땅과 만날 경우에 만물이 생겨나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그 양과 음이 서로 만나면 만물이 생겨나니까 다 빛날 수 있다. 그렇게 설명했죠. 빛난다는 말은 만물이 태어나고 생겨나고 빚어지고 나면 각기 모든 만물이 존재의 꽃을 피운다는 그런 뜻이죠. 그 다음에 강한 것이 중정의 도를 만나서 천하에 크게 행한다고 다시 크게 행한다고 하였는데 건이천의 가운데 효와 세 줄 중에 가운데 줄이죠. 손이품계의 둘째 효, 또 세 줄 중에 가운데 효죠. 이 두 가지 효가, 두 개의 효가, 두 줄의 효가 모두 다 강한 양이 한 줄로 쭉 그어져 있죠. 갈라지지 않고. 그러니까 양의 효가 각각 가운데 자리에 자리 잡아서 중정, 즉 중앙에 바르게 이르렀고 그러니까 중앙은 중이고
바르다는 거는 바를 정자죠. 중정. 그래서 중앙에 바르게 자리 잡았기 때문에 큰 일이 행해진다 하는 뜻이 되죠. 공자가 또다시 만날 때의 그 의의가 크도다 한 것은 세상에서 누구나 둘이 만날 때 그렇게 아름다운 일이 많이 생겨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남자와 여자가 만나고 학생이 선생님과 만나고, 그리고 백성이 그 다스려주는 임금님과 만나고, 이렇게 만나는 뜻이 이렇게 훌륭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어서 공자는 또 상왈 이하의 복희씨의 괴상을 쳐다보고, 괴의 모양을 쳐다보고 그 모습이 뜻하는 것을 풀이해서 하늘 아래 바람이 있는 것을 만날 구라 하였으니, 천하 유풍이 구라 하였으니, 제후왕은 그걸 보고서 능히 알아서 천명을, 하늘의 명을 온 나라에 알리는 것이다 하고, 이제 공자는 이 괴를 얻은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그 충언의 말씀을 하신 거죠. 제후왕은 양이 아닌 음인 손장녀가 행세하는 왕 노릇이니 작은 왕을 뜻한 말이죠. 그런데 하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은, 그 천풍구의 구자, 만날 구자가 왼편에는 계집녀가 있고 오른편에는 그 제후할 때 후, 그러니까 왕을 뜻하는 후자가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하고 왕이 합쳐 가지고 구자를 만든 거죠. 그러니까 여자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문왕의 괴사와 공자의 해설에 이어서 문왕의 아들 주공이 6줄로 이루어진 6효의 맨 아랫줄부터 첫째 효로 시작해서 6째 효까지 차례대로 설명했습니다. 다시 공자는 주공의 효 해석마다마다 6개 효마다마다 각각 상활하고 그 이하에 또 설명을 했습니다. 첫째 효가 맨 아래에서 시작하는 효인데 음효죠. 그게 바로 비트코인이 자리 잡고 있는 세효입니다. 이 효가 첫째 효에 있다는 것부터,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중앙에 있지 못하고 바른 자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약한 것이죠. 첫째 효는 음이니까 넷째 효에, 곧 건희천이 자리한 자리 중에서 네 번째 효하고 서로 상응을 해가지고, 그런데 건희천은 금에 해당되기 때문에 쇠로 만든 술의 말꽂이라고 이제 주공이 해설을 했는데, 쇠로 만든 술의 말꽂이에 메어 놓으면 고들정자, 그러니까 원형 이정할 때 정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겨울이고, 인이예지 할 때 지혜이죠. 그저 지혜롭게 안정해서 겨울을 보내는 마음으로 정하는 편이, 즉 굳게 붙잡아 맨 채로 정해야지 기라고, 손이풍으로서 그렇지 않고 손이풍으로서 강하게 나아간다면 흉한 일을 볼 것이니, 마치 마른 돼지가, 살찌지도 못한 돼지가 가려고 하긴 해도 두려워서 못 올라가고 멈칫멈칫하면서 벌벌 떠는 것과도 같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공자는 주공이 개우금리라고 해서 쇠로 만든 술의 말꽂이에 매어서 자리를 보존하고 굳세게 지켜라 하는 뜻으로 부드러운 음의 도가 이끌고 나가려니 잘 안되는 그런 모습을 그렇게 풀었습니다. 두 번째 효는 바로 중요한 이 비트코인이 재화를 많이 획득할 것인지, 그리고 그 재화는 계속 불어날 것인지 하는 것에 관련된 효입니다. 푸주간에 생선이 있는 것이 허물까지야 되지 않겠지만, 푸주간에 고기 대신 생선이 있으니까 손님 모시기는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없는 것보단 낫지만 고기가 아니고 생선이니까 이 생선은
음입니다. 양이 아니고 음물을 가리켜서 유약한 탓으로 손장려 자체가 시원치 않다 하는 뜻으로 풀이를 할 수 있죠. 공자는 푸죽간 생선을 손님에게는 못 내드린다 하는 뜻이라 했죠. 같은 뜻이죠. 셋째 효는 비트코인하고 함께 상대가 되거나 아니면 겨루거나 아니면 동업자거나 아니면 경쟁자가 되거나 친구거나 이런 형제 자매거나 아니면 동기간이 되는 그런 형효입니다. 셋째 효는 볼기에 살갗이 없는 것과 같아서 제대로 나아갈 수 없으니 두려워하고 조심하면 큰 허물을 없으리라 하였고, 공자는 주공이 기행차차라고 한 것에 대해서 나아가도 이끌 수는 없다 이렇게 이제 풀었습니다. 볼기에 살갗이 없는 것과 같아서 제대로 나아갈 수 없으니 두려워하고 조심하면 큰 허물이 없으리라 하였고, 공자는 주공이 이렇게 기행차차를 한 것에 대해서 나아가도 이끌 수는 없다고 했죠. 여기 같은 말을 두 번 했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넷째 효는 바로 The World, 비트코인 그 본사에서 비트코인에 관련된 모든 비즈니스를 또는 그 코인을 사고 팔고 하는 그 본체,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할 때 그 넷째 효는 전 세계를 뜻합니다. 그 넷째 효는 주공께서 푸죽간에 생선조차 없으니 흉한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공자는 그에 대해서 생선이 없어서 흉하다고 한 것은 백성들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상대효가 빈약하겠습니까? 상대효는 다름이 아닌 세상인데 그 세상이 이렇게 백성들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그 비트코인의 앞날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짐작할 수 있겠죠? 다음 다섯째 효는 대부분의 경우에 64개 거의 모든 궤에 있어서 언제나 이 다섯 번째 효는 그 궤의 주인 효입니다. 주장 효이고 군주에 해당되고 모든 나머지 효를 이끄는 그런 임금의 자리에 있는 효입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천풍국 궤에 있어서도 바로 이 다섯 번째 효가 명령하는 바를 비트코인은 따라가게 돼 있다는 얘기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공이 튼튼한 나무를 참외덩쿨이 타고 올라가다 보면 천하가 흔들어도 흔들리지 않으니 쉴 수 없이 세상에서 다 보일 만큼 되니까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것 같이 튼튼해 보이리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공자는 그에 대해서 다섯째 효가 세상에서 다 볼 수 있게 빛나는 것은 자리를 제대로 올바르게 차지한 덕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 같이 튼튼하게 보이는 것은 왕의 뜻이 천명을 버릴 수는 없다 하고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왕의 뜻은 천명을 버릴 수는 없다. 이 천명이 바로 다섯 번째 효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왕은 바로 그 비트코인이 제후왕이죠. 비트코인의 그 생각이 천명을 버릴 수는 없겠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은 여기서 알아봤습니다. 여섯 번째 효는 지금 지난 10월 8일부터 시작한 9월달에 비트코인이 다시 요동을 치기 시작했죠. 7,400 얼마부터 9,580 얼마까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앞으로 며칠 동안 다시 그러다가 이제 음력 10월이 되면 또 그 뜻이 바뀌기는 하겠지만, 이 여섯 번째 효는 9월달이 움직여서 내년 음력 6월달까지 발동을 해가지고 그 동효가 변효로 바뀌고 천풍국궤가 태풍대각궤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천풍국궤 꼭대기에 앉아서 궁하기는 하지만 허물은 안 되겠다 하였고, 공자도 제일 윗자리에서 궁하긴 하지만 허물까지는 삼을 것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이제
본 천풍구괴 복희씨 괴상과 문왕의 말씀, 공자의 말씀, 그리고 주공의 효사, 그리고 다시 공자의 설명을 보면서 앞일을 전망해 보겠습니다. 여기 아까 설명해드린 대로 이게 비트코인의 자리입니다. 비트코인이 자리에 축효가 있죠. 이게 12지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각 달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해도 가리킬 수 있죠. 여기에 문효가 붙었습니다. 문은 여기 보시다시피 여기가 손이죠. 문은 바로 축 토국수를 하죠. 그러니까 이 손은 뭐냐면은 그 캐피탈 게인이 될 수 있고 또 인터리스트가 될 수 있죠. 말하자면 이 재물이 목으로 돼 있는데 이 재물을 낳아주는 수생목을 해주는 캐피탈 게인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본전이고 요거는 더 돈을 따는 걸 한다고 생각하셔도 좋겠죠. 그런데 이 자리에 이 비트코인의 몸이 있어요. 이 몸 신자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의 운명은 오효에 있습니다. 여기 오효요. 이게 이제 주장효라고 그랬죠. 이 괴를 지배하는 군주효, 임금의 효죠. 거기에는 청룡이 있어요. 제일 좋은 길신이죠. 거기에 역마살도 있네요. 그리고 여기 글자가 형효입니다. 형효라는 것은 경쟁자고 바로 같은 업종이고 업계예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지금 코인을 통해 가지고 재화를 다루는 그런 회사인데 같은 경쟁자라는 뜻은 바로 모든 재화에 관련된 그런 단체, 그런 뭐 은행도 될 수 있고 IMF도 될 수 있고 Fed도 될 수 있죠. 연방준비위원회, 그리고 유럽 중앙은행도 될 수 있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요 신자가 서쪽을 뜻합니다. 동쪽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쪽은 여기 요 인자 나무목이죠. 동방이. 그러니까 요 인자하고 대치되어 있는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방금융체제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은 축에 있고, 비트코인이 이 축에 있는데 이 축은 겨울 땅입니다. 겨울 땅이니까 얼어 있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의 그 실정을 지금 알 수 있죠. 스스로 생각했던 만큼 활발한 터전이 못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응효가 바로 The World예요. The World인데 이 월드는 관으로 돼 있고, 관이 내년 5월 그리고 5화 불덩어리 여름의 기운에 있죠. 여름의 기운이 있으니까 이 여름의 기운이 세상이 되어 가지고 이 세상의 기운이 이 동토 얼어 있는 땅을 녹여주기를 고대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붙잡고 그 아까 쇠로 만든 그 말꽂이를 붙잡고 기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찌르고 나가면 흉한 일이 생긴다고 했었죠. 자, 이제 여기서 제일 먼저 가까운 곳을 보겠습니다. 이 비트코인의 미래는 우선 요 재물에 달려 있는데, 재물이 용신이죠. 이 용신을 도와주는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손이에요. 손이라는 것은 이제 복덕이고 자손이고 한데, 바로 그 복덕에서 자꾸만 이렇게 생해줘야 물을 자꾸 뿌려줘야 이 나무가 자라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캐피탈 게인을, 그러니까 자본 이익을, 투자 이익을, 그리고 이자를 불려주는 그 근원적인 힘이 바로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겁재가 있으니까 재물을 많이 증식시켜 주다가도 손해를 본다는 얘기죠. 그게 이 재물이 여기 숨어 있는데, 다행히도 이게 수생목을 하기 때문에 숨어 있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효가 있죠. 그런데 그 재가 이 세효를 목국토하죠. 목국토하는 거는 나를 오히려 지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 재물과 이 비트코인이 자리한 세효가 관계가 없이 서로 기운이 통하지 않으면 정말로 암담할 텐데, 그나마도 이 재물이 나한테 와주니, 와서 이렇게 지배하려고 하니 나는 그 덕을 보긴 보겠네요. 그런데 맨 위를 보시면 이 문이 토입니다. 문이 술과 미가 다 토고, 그리고 내 자리도 토예요. 그런데 이 축과 술과 이 미가 세 개가 합쳐갖고 삼형살을 이룹니다. 그 삼형살이 다 이루어지는 때는 내년 6월이에요. 내년 음력 6월이니까 그 전까지는 지금 9월달, 이 수월달이죠. 이 수월달에 벌써 이 이 비트코인이 있는 자리, 이 축하고 같이 부딪혀가지고 축술형을 이루었어요. 형살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내년 여름이 되면은 축술미 세 가지가 다 합쳐갖고 삼형살이 됩니다. 그럼 그 동안에는 지금은 9월달이고 며칠 있으면 요 10월달이 되죠. 그러니까 며칠 있으면 요 10월달이 강해지니까 그 자본금이 늘어나죠. 그 투자 이익이 생겨나죠. 그래서 요걸 생해줍니다. 그 생해주는 게 바로 이게 봄인데, 내년 입춘이 지나는 내년이 시작되는 2020년 정월달이죠. 바로 그 정월달까지 요게 생해줄 겁니다. 그런데 그냥 계속 생해주면 좋겠는데, 여기 겁재도 있고, 이 해자가 10월인데 10월이 얼마 있다 시작되죠. 그 10월자가 들어오면, 며칠 동안은 아닌데 그 10월자가 들어오면 해자와 해자가 서로 형살을 이룹니다. 스스로 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음력 10월 동안에는 또 생해주긴 생해주는데 스스로 형살에 갇힙니다. 그 다음에 다시 자월이 되면은 같은 수의 달이니까 이 기운이 계속 갈 것입니다. 그 다음에 축월이 되면은 요 기운이죠. 이 축월이 된다는 거는 동지 섣달 할 때 섣달이죠. 그 섣달이 됐을 때 드디어 이게 앞에 있었던 축하고 형살이 강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인월이 되면은 봄 기운에 재물이 이제 늘어나는 때예요. 그런데 이 인자가 생겨나면 이번에는 이 군주에 해당하는 오효가 이 신자예요. 그러니까 신자하고 인자하고 인신이 상충을 해요. 그러니까 충을 받을 때는 기운이 나가지고 처음에는 기세를 띄어서 갑자기 오르는 듯 했다가 충을 받으니까 깨집니다. 그러니까 이 기운이 강할 때, 그러니까 봄 기운이 강할 때는 이 싸움에서 기세가 등등할 수 있죠. 밑에서 원신도 받쳐주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벌써 10월 8일 날 9월 음력 9월이 들어왔을 때 이 왕성한 기운에, 요 밑에 왕자 써 있죠. 왕성한 기운이 관제구설 신이 붙어가지고 이 문자가 이 문효가 토국수를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이 비트코인도 이거를 토국수를 하죠. 그래서 이 기운이 상쇄됩니다. 그런데다가 이 기운이 토생금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청년기운, 이 군주효가 강해지죠. 그러니까 이게 강해지니까 아무리 봄이 된다고 해도 이게 강해지는 게 계속적으로 강한 금의 기운이 이걸 상충을 시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신이 강해지는 내년 가을, 음력 7월이죠. 그때 가서 이 재물은 완전히 지고 말 것입니다. 그 전에 이 인과 신이 사자가 들어오면은 인사신이 삼형살이 또 됩니다. 그 사자는 내년 4월이 되겠죠. 음력 4월이 되면은 드디어 인사신 삼형살, 그러니까 재물과 이 군주에 해당되는
모든 그 경제 재화 체제, 전 세계에 있는 그 에코노믹 인더스트리죠. 거기에 있는 모든 체제하고 형살이 시작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음력 7월이 되면은 진다는 말이죠. 그리고 다시 그 이전에 6월 달에 축술 및 삼형살이 동시에 일어나고, 그렇더라도 비트코인은 자기 자리에 천을 귀인이 붙어 있고, 요 바뀐 마지막 밑자 거기에도 귀인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다행히도 그 약간의 숨 돌릴 틈이 있는 거고, 그때 기사 회생을 할 수는 있는 거죠. 하지만 이 축자하고 밑자하고 결과적으로 미월, 그러니까 음력 6월 달 그때 바로 충을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또 그 여름한테 동토가 지죠. 내년 여름에. 지금은 이 기운이 강하게 다가옵니다. 앞으로 2달 뒤 섣달이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런 전망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서 다 하실 수 있으시리라 이제 믿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천풍국계가 태풍 대과로 바뀌어서, 이 대과의 힘은 뭐냐면은, 여러분 많이 말씀을 들으시죠? 그러니까 과유불급이라는 말, 그러니까 지나치면은 모자란 것과 마찬가지다 하는 얘기인데, 이거는 지나친 정도가 아니라 크게 지나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모자란 거죠. 그 결과가 크게 모자란다는 것은 비트코인의 그 전체 자산이 크게 모자란 걸로 바뀌는 거죠. 그렇지만 이 태풍 대과의 괴사를 보면 효사에 그 돗자리라는 게 나옵니다. 왕골은 그 아무데나 널려 있는 그런 풀을 말리면은 이제 왕골이 되는데, 그렇더라도 그걸 돗자리를 만들어서 깔고 앉으면은, 깔고 앉는 데는 괜찮다 하니까 비트코인의 앞날이 보이시겠죠? 예, 그동안 간략히 천풍국괴를 통해 가지고 비트코인의 앞날을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